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바이블 14장 대화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DTI 레벨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화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화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자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책을 이용을 했고, 앞에 첨부한 URL을 활용해서 스터디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그림 1.1의 튜링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험에 참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안내에 따라서 어떤 밀폐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카카오톡이 깔려 있고 과학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옆방에 있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옆방에 있는 존재가 사람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판단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개념이 튜링 테스트라는 시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컴퓨터가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S처럼 컴퓨터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다면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다라고 보는 튜링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완벽한 대화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가장 가까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과 가장 가까운 존재처럼 이 대화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 중 하나고 현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서비스화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대화 시스템을 공부하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대화 시스템의 정의, 그리고 구현, 음성 대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대화 시스템이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림 1.2처럼 자연어를 사용을 해서 인간과 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사용자 주도 대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주도 대화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주도를 하는 것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불러서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사용자 주도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먼저 사용자에게 대화를 유도하고 답을 주는 것이 이 시스템 주도 대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시스템의 사례로는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가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 주도 대화 시스템의 종류로는 인공지능 스피커 제품인 KT 기가지니가 예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아래 보시는 그림은 대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매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사용자의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음성인식 시스템은 예매하고 싶어의 예매를 애매로 인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화 시스템에서는 이 정확한 음성인식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된 사용자의 음성은 의미 분석을 통해서 자연어 이해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연어 이해 시스템에서는 변환된 텍스트 문장을 의미 표현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이 의미 표현으로 변환을 시킨다는 것은 표 1.1처럼 영화 정보란 무엇이고 상영 정보란 무엇이고 상영 시간, 티켓 장수, 나이 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자연어 이해 시스템에서 의미 표현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어 이해 시스템에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예매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보고 각각의 정보가 어떤 것인지 슬롯을 만들고 이를 채우는 형식으로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 슬롯이라는 건 각각 영화 정보, 상영 장소, 시간, 티켓 장수, 나이 이런 페어쌍을 우리는 슬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틀에 짜여진 슬롯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슬롯 채우기, 슬롯 필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분석이 끝나면 이 분석된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 대화 관리 시스템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대화 관리 시스템은 관리를 도와주는 작업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발화 정보를 생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 관리 시스템에서는 대화의 문맥 또는 흐름, 적용 도메인, 생략 복원, 중의성 해소 혹은 예외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화의 문맥을 저장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이 이 대화 관리 시스템에서 주로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화 관리 시스템은 대화의 문맥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뒤에 여기 있는 이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뒤에 여기 자연어 생성 시스템에서 목적에 따른 자연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예매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앞에서 분석한 뒤에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티켓 예매라는 요청 항목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어떤 상영관에서 관람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문장을 이 자연어 생성부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생성된 문장을 음성 합성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과 유사하고 사용자가 듣기 편한 음성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 대화 시스템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스템 모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되는 사람이 각 파트별로 존재할 정도로 이 대화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연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모듈 역할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편이지만 대화 관리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대화 시스템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관리 시스템의 방식은 크게 규칙 기반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규칙 기반 접근 방법에는 우선 FSA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FGA는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 FSA의 구조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FSA를 이용한 대화 관리는 이 FSA로 대화 문맥이나 순서를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표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규칙 기반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룰을 정해두고 그 경우에 따라서 대화의 문맥과 순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예매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질문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 기반의 대화 관리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그림은 시스템 주도형 프레임 기반의 대화 관리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프레임이라는 규칙과 규칙 간의 우선순위가 있고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문맥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위에 두 가지의 예시는 사용자 주도형 프레임 기반의 대화 관리 시스템입니다. 동작 방식은 사용자가 주도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규칙 기반의 대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은 예전에 우리가 이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책을 스터디하기 이전에 배웠던 강화학습, 3분 딥러닝에서 배웠던 강화학습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이 강화학습은 행동심리학에 있는 시행착오라는 개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속에서 내게 유리한 행동들을 점차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맛있다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우리는 맛있는 고기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강화라는 것은 이전에 몰랐지만 우리가 직접 시도를 하면서 행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좋은 보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보상을 주는 행동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팩맨의 예시에서 이 캐릭터가 이거는 공입니다. 작은 공과 과일을 먹으면 보상을 얻고 귀신을 만나면 보상을 빼앗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파랑 동그라미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결국 귀신을 피하면서 이 공을 다 먹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차적인 학습 과정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강화학습에서는 MD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DP는 에이전트가 관찰 가능한 상태, 또는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또는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주는 보상 정보,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 다른 상태에 도달할 확률, 또는 보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가율,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에서는 에이전트가 있는 좌표 2,1을 포함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좌표가 상태, 스테이트를 의미하게 될 거고, 행동은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는 4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여기 있는 공을 먹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 딸기를 먹으면 플러스 10이 되는 거, 또는 귀신을 만나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은 지속적인 탐험을 통해 보상을 최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화학습의 개념을 이 대화관리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아래 있는 그림처럼 강화학습을 위한 MDP를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상태는 영화 제목, 상영관 위치, 상영 시간 등이 될 거고, 이 행동은 사용자와 시스템이 주고받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태값, 그리고 이들은 행동값이 이 대화관리 시스템에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화 안에서 이 행동과 상태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강화학습 기반의 대화관리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대화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대화 시스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 시스템의 평가 지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2가지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문장이 슬롯 필링을 얼마나 잘했는지, 슬롯 채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슬롯 에러 레이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이 end-to-end 이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make an appointment with Chris at 10:30 in gate 104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슬롯은 아래 있는 뼈처럼 채워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크리스 시간은 10시 30분인데 11시 30분으로 채워졌죠? 그리고 룸은 게이트 104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슬롯 에러의 레이트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end-to-end 이밸류에이션은 예시에서 올바른 약속 정보가 달력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2가지를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서 대화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화 시스템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시 대화 시스템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그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시스템은 크게 기능 대화와 일상 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 2.1은 각각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두 개의 도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두 분야를 연구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기능 대화는 대화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대화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시스템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태스크 컴플리션한 모델입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예약을 하다가 주차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게 될 경우 이 레스토랑 예약 시스템에서 파킹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하다가 주차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킹, 예약 시스템에서 파킹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비능 대화에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수시로 목적이 바뀔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 대화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것처럼 영화 티켓을 예매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도메인은 각각 비행기 그리고 영화로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이는 어떤 시스템 모델에 들어가서 학습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대화 안에서 있는 도메인이 무작정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대화는 명확한 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호텔을 예약하고 싶으면 답은 반드시 호텔 예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 대화는 기능 대화와는 다르게 그냥 대화 자체가 목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대낮에 카페 가서 수다를 떨고 있는 여성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다를 떨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잡담을 떠는 것 등을 우리는 일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도메인 스페시픽하지 않고 오픈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대화의 도메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는 얘기, 직장 얘기 등 어떤 잡담을 나누고 그 대화에 대한 도메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상 대화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 대화와 일상 대화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사실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분야는 학습 데이터부터 모델 등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대화 시스템을 구현할 것인지 타겟팅을 하고 그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대화 시스템 연구 동향은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